신발장, 의류, 화장대, 욕실, 거실, 안방까지 배웠어요. 네. 오늘 베란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창고, 아이방, 서재, 세 번째, 3일차, 5차시 가고요. 마지막 주방이랑 세탁실에서 6차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배우셔야 그래야 이제 기출문제 배우시고 시험 볼 수 있어요. 2급 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셔야죠. 스무 문제 중에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14문제 이상 맞으시면 예쁜 자격증을 발급됩니다. 저희 자격증이 엄청 고급스럽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자격증이니 꼭 합격하셔서 모두의 품 안의 자격증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리수납하기. 제일 먼저 베란다예요. 베란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창고 역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고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을 합니다. 다만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습기에도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벽을 이렇게 가서 만져보시면 축축하다 그러면 습기에 약한 물건을 보관하시면 안 돼요. 베란다를 갔는데 햇빛이 쨍쨍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빛에 취약한 제품을 그런 물건들을 수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납장 안에 넣거나 선반을 짜서 커튼을 씌워서 수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베란다에 이제 화초 같은 것들을 놓고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베란다에 수납하는 물건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 보관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물놀이 할 때 튜브 같은 거. 그리고 또 뭘 보관할까요? 김장 할 때 쓰는 큰 다라이. 네, 김장하시는 가정에서는 큰 다라이 있잖아요. 네, 그 소쿠리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제기 제사 지내시는 가정에서는 그 목기들 있어요. 박스 크게. 그런 것들 보관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자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끔 사용하시는 물건들은 베란다의 공간에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란다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순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란다 환경을 먼저 파악했어요. 습한지, 햇빛이 가득한지, 햇빛이 들어오지만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지, 습하지만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지, 바닥에 붙어 있는지, 물이 계속 흐르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납장이 있으면 수납장 닦으시고, 수납판 배치하시고, 수납할 물건을 쫙 모아오세요. 분명히 집 안에서 정리하는 물건들 중에 베란다로 나와야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엄마가 젊었을 때 했던 미싱 천들인데 버리지 않고 모아놓을 거. 이런 것들도 베란다로 박스로 해서 모아서 나갈 수도 있겠죠. 종류별로 이렇게 수납해서 라벨링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베란다는 이렇게 상자로 팬트리 수납함으로 많이 정리를 해요. 수납함 종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베란다는 왼쪽이 비포고요. 오른쪽이 애프터예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물건이 뭐가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뭐가 위에까지 막 쌓여 있어요. 저 안에도 뭐가 있어요.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다 어디 갔죠? 오른쪽 보니까 앵글만 선반만 있고 통통 비어 있네요. 왜 이렇게 비워놨을까요? 이 집은요. 베란다가 엄청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 이런 물건들을 보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다 들어가고 베란다에 보관할 수 있는 물건만 여기다 넣었어요. 자, 습기에 취약한 곳이에요. 그러면 뭘 보관할 수 있냐면 여행용 트렁크 가방은 습기랑 괜찮아요. 그나마. 그리고 김치통.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김치통들 있죠. 반찬통들. 다만 색깔이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까만색이나 색깔 있는 봉지로 비닐봉지로 씌워서 보관하시면 더 낫거든요. 그렇게 보관하시기도 합니다. 습기에 취약한 것들은 베란다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베란다는요. 용도를 어떻게 썼냐면 그 전에 옷방 옆에 있는 드레스룸 옆에 있는 베란다예요. 근데 옷을 보관을 하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까지 행거를 해서 여기다 이중으로 옷을 걸쳤는데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베란다는 베란다들, 옷방은 옷방대로 정리가 안 되고 물건이 자꾸 쌓이고 그래서 행거를 배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행거를 빼드리고 패딩 옷은 다 접어서 패킹해서 넣어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와이어 수납함에 두꺼운 옷 넣어서 넣어드렸죠. 그리고 밑에 다른 자잘한 물건들을 이 팬트리 수납함에 넣어서 라벨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베란다 공간도 넓어지고 이 앞에다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 넣어드렸어요. 훨씬 깔끔해 보이죠? 제 자리를 찾은 것, 제 공간의 기능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이 집은요, 베란다를 책장을 놓고 책을 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한쪽에는 책장을 놓고 그리고 테이블 놓고 책 읽는 공간 또 차도 마시는 공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에 있는 방은 아이방 옆에 있는 베란다예요. 그래서 아이방이 좁고 장난감이 많다 보니까 책을 베란다 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집은 같은 집이에요. 보시면 아이방이에요. 아이방인데 아이가 어려서 벙커 침대를 놨더니 서랍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서랍장을 열고 해야 되는데 행거도 안 들어가고 서랍장도 안 들어가서 아이 방 옆에 있는 베란다에 옷장을 넣고 햇빛에 가려지지 않게 서랍에다 옷을 다 넣었어요. 이렇게 서랍장을. 해서 베란다를 아이 옷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 집은요. 거실에 모든 장난감이 다 널려 있었어요. 아이가 둘인데 장난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거실에 장난감이 다 널려 있었는데 이거를 거실 앞 베란다에 있는 앵글을 다 가지고 와서 수납함으로 해가지고 베란다를 장난감 방으로 만들어줬어요. 바닥에 매트 깔고 장난감 이쪽에다 수납했더니 거실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은 이유는 걱정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고객님들이 그럼 너무 춥고 너무 덥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넣은 이유가 아이가 만약에 블럭을 갖고 놀고 싶다? 그러면 저 블럭 박스만 안으로 들고 와서 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객님이 이렇게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거실이 넓어져서 생활 공간이 넓어지니까 훨씬 생활하기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이 집도 안방 앞에 있는 베란다인데, 정말 아파트가 조금 좁았어요. 많이 좁았어요. 근데 옷이 많아서 옷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우리 베란다에다가 행거를 한번 설치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베란다가 전혀 습하지도 않고 답답하다고 집이 좁아서 항상 베란다 문을 열고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마트 가서 행거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설치해가지고 이 베란다를 아예 드레스룸처럼 만들었던 케이스예요. 보시면 좀 좁지만 오른쪽은 옷을 위아래로 행거로 걸고 왼쪽은 이게 이제 저쪽 방의 구석에 있었거든요. 가지고 와서 접어서 넣는 옷들을 넣어가지고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고객님도 너무 만족하셨어요. 베란다는 환경에 맞게 특성에 맞게 잘 꾸미면 책장이 들어가서 뭐 공부방이 될 수도 있고 장난감 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드레스룸이 될 수도 있어요. 베란다를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창고예요. 베란다랑 같은 개념이에요. 베란다랑 같은 개념인데 이 창고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 꺼내면서 분리하세요. 분리하고 선반 닫고 수납함 배치하고 수납한 물건을 모으는데 종류별로 수납해서 라벨링 합니다. 자, 창고에는 뭐가 들어가냐? 욕실용품, 휴지, 헤어 제품, 샴푸 같은 거, 여분, 바디 제품, 칫솔 치약, 여분 용품들 그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려줄 육아용품.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둘째 생각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큰아이가 입었던 깨끗한 옷들, 큰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 미끄럼틀, 이렇게 부피 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버릴 수는 없고, 보관하장이 자리 차지하고, 이럴 때는 창고를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용품. 이것도 마찬가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여행용 캐리어 이런 것들을 창고에 넣는데 요즘 아파트는 창고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케이지 해가지고 개별 창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는 곳들도 있는데 그렇게 넣어도 되지만 없는 곳은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해드려요. 안방 베란다 쪽에 보면 대피 공간 있잖아요. 대피 공간이 좁아서 뭘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은 어쩔 수 없지만 의외로 대피 공간이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는 안 되고 낮게 이렇게 낮은 앵글이나 수납장 놓고 캠핑용품이나 아예 미끄럼틀 정도는 거기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주방용품에서 잘 안 쓰는 거, 욕실에서 잘 안 쓰는 거, 이런 것들 모아서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창고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육아용품 물려줄 거 창고로 가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진짜 부피 많이 차지해요. 아이가 어릴수록 장난감 진짜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 정말 어려운데 창고 그렇게 보관하면 너무 좋아요. 자, 창고에 넣을 때는 반드시 이 컨테이너 수납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햇빛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먼지를 많이 타기도 해서 실외기실에도 창고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두면 햇빛에 바라고 다 삭고 먼지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 딱 넣어서 밀폐해가지고 밀봉해서 라벨지를 붙여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그리고 물건들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자, 창고 정리하는 컨테이너 수납함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투명하게 튼튼한, 불투명형의 창고 수납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명한 창고 수납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서랍형이 있습니다. 자, 불투명형은요, 튼튼해요. 그리고 깔끔해요. 대신 안에 있는 내용물 확인이 라벨을 붙이긴 하지만 뭐가 자세히 들어있는지 한눈에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적충시 출입이 불편해요. 무슨 얘기냐. 저렇게 선반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선반이 없어서 쌓고 그 위에 쌓고 하는 경우는 밑에 걸 꺼내려면 위에 걸 다 드러내고 밑에를 꺼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투명형도 마찬가지예요. 적충시 꺼내기 불편하다. 대신 투명한 건 내용물 확인이 쉽다.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대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죠. 자, 서랍형은요. 출입이 편해요. 출입이 편하지만 이 투명형이나 불투명형에 비해서 조금 수납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서랍형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가면 뚜껑이 안 닫히잖아요. 서랍이 안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불투명형이나 투명형은 굳이 뚜껑을 닫지 않아도 아니 밑에 깔거나 덮어도 되는데 얘는 반드시 서랍이 닫혀야 되기 때문에 수납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대신 출입이 편하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수납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창고에 넣는 수납함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앵글을 짜서 불투명형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장난감 많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창고나 그다음에 캠핑용품들 이렇게 정리하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창고에 수납함 넣어가지고 불투명형으로 앵글 짜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팬트리인데 주방 팬트리가 아니라 창고 팬트리였어요. 창고 팬트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휴지, 물티슈, 세탁세제들, 그리고 배송온 물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죠. 음. 수납함을 이용해서 팬트리 정리하면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유지도 쉽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짐을 다 꺼낼 필요 없이 저것만 갖다 그대로 들고 그 집에 가서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리도 쉬워져요. 그래서 이사 갈 걸 대비해서라도 그리고 대부분 저 수납함들 사이즈가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비슷해요. 다른 집에 가도 저 팬트리 안에 딱 들어가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납함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현관에 있는 창고예요. 현관 옆에 있는 창고인데 일단 보시면 애기 유모차도 있죠. 첫째가 쓰고 둘째 물려줄 욕조도 있죠. 그리고 선풍기 있죠. 텐트도 있죠.
막 별게 다 있네요. 카시트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네요. 싹 정리했습니다. 어, 다른 창고로 저쪽 안방에 있는 대피소 공간이 넓어서 그쪽으로 갈 거 가고, 요쪽에는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용품들 다 저장하고, 그리고 유모차, 카시트 다 정리했어요. 카시트 위에 올라가 있죠. 네. 이렇게 정리했더니 훨씬 깔끔하게 창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만 정리해도 정말 훤하죠.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산만이나 앵글들은 버리지 않고 창고나 팬트리에 활용하면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인데,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 대피 공간이기 때문에 저쪽에 낮게 좀 수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기실이죠.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구석에다가 막 쌓아놨던 거를 선반을 놓고 앵글을 짜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캠핑 장비 사실 부피도 크고 무겁고 힘들잖아요. 옮기기도. 근데 한눈에 딱 보이고 정리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실외기실을 창고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이방이에요. 아이방. 아이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방. 아이방을 정리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가 몇 살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몇 살인가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 연령에 따라서 아이의 물건도 달라지고요. 아이 정리하는 스타일도 달라져요. 일단 유아기 0세부터 2세까지는 유아기라고 해요. 이때 아이들의 특징은 부피가 커요. 일단 장난감. 막 점퍼로, 유모차,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 그리고 또 뭐죠? 이거 스윙, 바운서, 다 커요. 장난이 정말 커요. 애기 침대도 커요. 막 범퍼 침대 커요. 그래서 방 하나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거실로 나와 있고요. 바깥에도 나와 있고요. 방에도 가득이고요. 진짜 장난감 커요. 일단 종류가 많지는 않아. 종류도 많기도 하지만 부피가 커요. 아이 장난감. 소아 3세에서 7세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죠.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장난감 종류가 제일 많은 시기. 또 다양하고 책도 이제 읽어야 되니까 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도 많고 막 이런 시기가 소아 시기예요. 이때가 사실은 짐이 제일 많은 시기죠. 이제 8세에서 13세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은 장난감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문구 완구 용품들이 늘면서 책이 많아지는 시기. 예,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 이제 어른 방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옷 사이즈도 거의 어른 옷이고 그래요. 근데 유아기, 소아기, 초등기 아이들은 옷걸이도 좀 작은 걸 써야 되고 이제 옷이 늘어나니까 옷도 작은 걸 써야 되고 장난감도 분리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소아기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장난감 어지르기 제일 빠른 시기가 좀 소아기 시기거든요. 이 아이들의 대상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방의 장난감을 정리할 때는요. 가구 배치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구 배치만, 동선만 바꿔도 분위기가 집이 동선이 확 넓어지고 생활 공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구를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옮길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이 방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이 방이라 하더라도 잠자는 공간, 노는 공간, 책 보는, 공부하는 공간이 세 개가 파트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침대 옆에 장난감이 있고 장난감 옆에 책이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구 배치를 잘 봐주시고요. 꺼내면서 이제 분리를 하죠. 분리를 하죠. 어떻게 분리하냐? 장난감은요. 이거 사실 아이를 안 키우시거나 저처럼 아이 이제 좀 큰 애기들은 어려워요. 장난감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매달 볼 때마다 못 보던 게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육아는 택발이라고 장난감 종류 진짜 많더라고요. 장난감을 저희가 모르더라도 카테고리 정도는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블럭, 원목 블럭, 퍼즐. 퍼즐도 10 퍼즐 있고 무슨 퍼즐 있고 있더라고요. 같은 종류끼리 묶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고, 그리고 그냥 장난감. 장난감 중에도 막 로봇 장난감, 공룡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로봇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해 주셔야 돼요. 열쇠고리, 완구용품들, 미니어처들, 인형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많죠. 아이스크림 놀이, 무슨 주차장 놀이, 그리고 무슨 미니어처 요거 무슨 인형의 집 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뭐 전화 받는 놀이도 있고 요리하는 것도 있고 뭐 미용 화장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부피 큰 거 많아요 여기도. 장난감 일단 분리해 주셔야 돼요. 분리해 주시고 학습 도구 따로 놔주셔야 돼요. 교과서, 공책, 학용품, 미술 도구, 새 상품 안 뜯은 거, 그 다음에 시리즈 책들, 학습지, 전자기기들, 그리고 또 미술용품 중에도 만들기 도구가 또 따로 있죠. 요즘에는 뭐 클레이, 색종이, 찰흙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이런 거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방 정리할 때 장난감 조그만 부속 하나라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부속 다 모으셔야 돼요. 한쪽에다 모아서 나중에 고객님한테 드려야 돼요. 아이방 정리하면서 나온 부속품인데 혹시 장난감에 부속품일까 봐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하고 꼭 말씀드려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분리해서 수납하고 라벨링 합니다. 자,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방 정리한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이 수납장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한샘장이라고 해서 한샘에서 만든 수납장인데 이거 많이 써요. 여기에다가 옷을 보관하기도 하고 신생아들은 여기다 막 잡다한 물건들 손수건, 겉싸개, 속싸개, 기저귀 막 여기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큰다 여기다 옷 정리해요. 거기서 조금 더 큰다 그러면 장난감 정리해요. 이 한샘장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샘장은 불투명이에요. 그쵸? 그래서 라벨을 붙여요. 글씨 읽을 수 있는 5세 이상이 되면 불투명한 장난감 수납함을 씁니다. 글씨를 읽고 자기가 꺼내서 가지고 놀고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5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투명한 수납함에다가 장난감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보고 자기가 꺼내서 마음에 드는 거를 꺼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투명한 수납장을 사용한다.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 방에는 불투명하게 글씨를 써서 라벨을 붙여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방은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세종에 있는 집을 정리했는데 위쪽에 있는 방은 저기 한샘장이 다 옷이거든요. 저렇게 옷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옷이에요. 다 옷이에요. 이 집은 쌍둥이 키우는 집이에요. 자, 밑에 방은요. 다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방, 옷방 분리해서 딱 정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보시면 다 옷이 모여 있는데 저 옷방을 다 옷을 끄집어내서 밑에 방으로 가지고 왔어요. 옷이 다 저기 있는데 굳이 옷을 가지고 밑에 방으로 왔어요. 왜 밑에 방으로 왔냐면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 벽 있는 방이 장난감 방을 쓰려고 하신 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방은 붙박이장이었어요. 그래서 붙박이장에도 옷을 넣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이 방을 옷방으로 하자 해서 옷을 다 가지고 와서 서랍장이랑 가방, 액세서리, 붙박이장 안에까지 해서 옷을 일로 정리하고 원래 옷방을 쓰려고 했었던 네모난 텅 빈 방을 저희가 장난감 방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집에 이 방을 할 때 붙박이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아파트가 이제 방이 두 칸인 경우는 한쪽은 붙박이장 있고 한쪽은 붙박이장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있는 곳은 옷방, 잠자는 방, 붙박이장 없는 방은 장난감 방.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집은 아파트인데 알파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알파룸을 왼쪽에 보시면 비포고 오른쪽에 애프터인데 왼쪽에 보시면요. 책장을 알파룸에 넣어서 책을 다 꽂았고 오른쪽에 장난감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가 팬트리예요. 팬트리에 장난감이랑 책이 또 가득이더라고요. 그래서 팬트리는 팬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넣고 거기 있는 장난감이랑 보드게임을 다 꺼내서 오른쪽에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앵글을 짜서 보드게임을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팬트리는 비어지고 장난감 방은 장난감을 싹 몰아서 한쪽으로 보관이 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케이스였습니다. 신기하게
물건을 그렇게 버린 거는 없는데 앵글 하나 짰다고 장난감이 분리돼서 싹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공간 아니라고 안에서도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은 초등학생 여자아이 방이에요. 초등학생 여자아이 방인데 어, 고학년이에요. 그래서 짜잘한 장난감은 없는데 뭐가 많아요. 뭐가 많냐면 뭘 만들더라고요. 이게 만들기 책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티커 해가지고 뭐 닦구도 하고 뭐 또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거 만들기 책상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가 다 보여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공부하는 책상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책꽂이에 책이랑 공부하는 곳을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왼쪽에 한 셈장을 옆면이 보이게 해서 탁구하는 잡다한 물건들을 이 한 셈장 안에다 다 넣었어요. 잡다한 것들을. 그리고 옆면은 안 보이죠? 그 뒤에 만들기 책상을 넣었더니 가려진 거예요. 문 열었을 때 깔끔해 보이죠? 일단. 이렇게 배치를 바꿨더니 집도 깔끔해 보이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공간, 만들기 하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이 딱 분리가 되었어요. 공간 분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네. 자, 이 방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어려요. 아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책 보는 걸 좋아한대요. 자기가 꺼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보는 책은 밑에 칸에다 쭉 진열을 해놓고 장난감은 위에다 다 올렸어요. 그 대신 책장인데 장난감 장처럼, 장난감 선반처럼 바구니에 이거는 주방놀이, 블럭, 레고 이렇게 나누어서 라벨을 붙여서 바구니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놀 때는 엄마가 꺼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꺼내주고 책은 아이가 밑에서 꺼내서 보고 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책보다는 장난감을 더 많이 가지고 노는 아이였다면 위치가 바뀌었겠죠. 책을 위에다 놔주고 장난감을 아래다 놨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의 그 취향과 동선에 맞게 그렇게 맞게 해주시면 돼요. 어느 집에 가면 또 다르게 정리하거든요. 그 집집마다 고객님이랑 잘 소통하셔서 니즈를 파악하시면 고객님이 어떻게 해야 더 만족하실까? 대화를 통해서 잘 소통하시면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사 오셨어요. 여기도 세종이네요. 이사 오셨는데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이삿짐 센터가 이렇게 포장이사 하면서 밀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다면서 전화 오셨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왼쪽 사진이 비포고 오른쪽 사진이 애프터거든요. 보시면 오른쪽에 가구가 있는데 가구 색깔을 제가 좀 맞췄어요. 저 서랍장이 옷 서랍장이고 저게 이렇게 펠리컨 박스가 액세서리가 들어있어요. 그 저쪽에다가 하얀색 장을 빌고 이쪽에는 원목장을 넣었어요. 색깔을 맞춰서. 그래서 책 그리고 장난감이랑 책장을 이 책장을 다 이쪽 편으로 몰았더니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 여기는 옷 입는 공간, 이쪽은 장난감 공간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책 이렇게. 책상도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정리했더니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요. 책장도 이렇게 옮겼어요. 그랬더니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 방은. 음. 대신 아이가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 공간을 더 넓게 쓰느냐 그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 방에도 책 정리가 들어가고요. 엄마 아빠 서재에도 책 정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정리를 해본 작업을 해본 결과 아빠는 걸 건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방은 그냥 주시면 아빠가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가서 아빠 방만 정리한 데도 있어요. 아빠 만화책을 좋아하셔서 집에 만화책이 엄청 많아요. 아빠 방 하나를 막 책장을 짜서 만화책을 다 정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책 정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꺼낼 때 절대 무조건 꺼내시면 안 돼요. 출판사별로 꺼내셔야 돼요. 자, 책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출판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아람 거, 프레벨 거, 뭐 스픽스 거, 어디 거, 뭐 다 꺼내서
그 출판사만 골라서 세로로 쌓으세요. 이번에는 그 출판사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출판사. 대교 거. 빨간 펜 거. 이렇게. 아, 출판사별로 꺼내서 세로로 쌓아 놓은 다음에 책장 닦으세요. 그리고 나서 책에 얼만큼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보이면 A 출판사 책은 많아. 그러면 많은 책은 넓은 공간 두 칸을 써야 되니까 여기 다. 그럼 넣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넣으세요. 출판사별로 다 넣으세요. 종류로. 그리고 나서 키를 순서대로 하든 색깔을 순서대로 하든 순번 순서대로 하든 그 다음에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건에 대한 라벨링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책 정리가 의외로 책이 무게가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책 정리도 현장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정리하실 때도 보면은 어떤 집은 아까 말씀드렸죠. 색깔별로 정리하는 집도 있고요. 요즘에는 책들이 같은 시리즈인데도 책 모양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막 울퉁불퉁 다양한 크기별로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정리할 때 숫자, 시리즈별로는 이제 1권, 2권, 3권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색깔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키높이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선만 맞춰주시면 돼요. 앞선. 책을 최대한 앞으로 꺼내시고 이렇게 손이나 아니면 이런 게 납작한 걸로 이렇게 펴서 앞줄을 반듯하게 맞춰주시면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책장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책을 우리가 출판사별로는 아이 책은 그렇게 하지만 어른 책은 잘 모르잖아요. 고객님께 꼭 의논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 저희가 이제 이 책만 봐서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고객님께서 분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크기별로 그냥 넣어 놓으면 나중에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할게요.